들어갑시다. 고등학교 1학년 23년 6월 모의고사 분석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이 1시간 만에 끝난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보통 하루 걸렸었는데 딱 1시간 딱 걸렸거든. 정확하게 1시간 2분이지. 물론 제비나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정도로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제 체감상 이번에 여러분이 보셨던 3월 모의고사보다도 내용이 훨씬 쉬워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의 주제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20번의 주제는 업무와 개인 일정을 한 곳에 정리하기. 업무와 개인 일정을 한 곳에 정리하기. 한결일까? 되게 쉽거든요. 제가 아까 뭔가 막 꺼냈잖아요. 제가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원래 달력이랑 수첩을 5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제 업무 달력이고요. 막 이렇게 막 적혀 있죠. 그리고 이게 제 하객동 학원에서 쓰는 스케줄러고, 이게 우리 운영아 준 거, 제 개인 일정표고요. 상곡동에도 따로 수첩이 있는데요. 내가 이 글을 읽고 태우나 이제 없애려고요. 이거 진짜로. 왠 줄 알아? 딱 내 글이에요. 엄청 정신없었거든요. 완전 내 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 거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장이 두 번째 카트에 나오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업 영상 찍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제 소신껏, 제 문법적인 지식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연구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네요. 뭘 보여줘요?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번 애들아 더 자세하게 잘라줄게. 이런 사람들인데요. who work. 맞아, 서연아. 주격관계 대명사야. 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민준아, 직장인들.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2개의 캘린더들. 그냥 달력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2개의 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달력은 for work. 일, 즉 업무와 관련된 달력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력은 for their personal lives. 바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상이잖아, 세리나. 돌릴게. 일정. 일상이 맞긴 하지만 개인적인 일정을 위한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달력이 있고요. 방에다가 놓고 다니는 달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2가지의 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lthough it may seem sensible, having 2 separate calendars for work and personal life can lead to distractions. 제가 이렇거든요. 요 친구 어휘 조심하시고 빈칸 뚫려요. 시작해 봅시다. 비록 그래, 이렇게 2가지 달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 이렇게 보일 수 있긴 해. sensible, 합리적인. 원래 분별력이 있는 이란 뜻이긴 하죠. 비록 이렇게 2가지 달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 왜? 직장용 달력, 개인 일정용 달력 딱 나눠 놓으면은 좋은 것 같긴 해.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예요. 동명사 주어로 나오고 투부정사 가능하죠? 가지는 것은 무엇을 가지지? 2개의 separated calendars를 가지고 있는 거. separate 뭔 뜻입니까? 분리된, 나윈이란 뜻이지. 그러면 어떤 달력인 줄 알겠어? 2개의 나눠진 달력들. 즉 직장용 하나, 개인 일정용 하나, 2개의 분리된 달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더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 일과 관련된 거나
개인 일정과 관련된 두 개의 분리된 달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산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방해 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디다가 적어놨지? 하면서 계속 수첩 뒤적거리거든요, 저요. 아, 분명히 적어놨는데 없어졌어. 수첩 놓고 다니는 거예요, 또. 네. 되게 복잡해요. 분리된 달력들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산만해요. 왜 산만해지는 줄 알아, 은유야? 아직 안 왔나? 다비사? 가자. To check if something is missing.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if는 명사절의 if입니다. 즉, whether하고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사의 목적어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To check. 확인하기 위해서. 그건 느낌이와 수비나 무엇을 확인하는 거야? 무엇인가가 빠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누락이 됐는지, 무엇인가가 사라졌는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요,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확인해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의 to-do list입니다. to-do list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해야 할 목록이에요. 해야 할 목록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지. 근데 얼마나 많이 확인할까? multiple times. 여러 번이란 뜻이지 다양한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아주 많이 해야 할 목록들을 확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달력 2개씩 들고 다니니까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뭔가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해 보려고 계속해서 해야 할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제문, 그만큼 문장 삽입도 조심하시고 태훈 씨. 그 대신에 조직하세요. 정리하세요. All of your task. 모든 여러분의 일들을 어디에 조직해 놔야 될까? 그렇지. In one place. 한 군데에다가 조직해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카트가 끝났고요. 내용 정리하고요. 문법 몇 가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people who work라고 나왔었죠.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캘린더를 들고 다닙니다. 첫 번째는 직장용, 두 번째는 개인 일정용. 두 가지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안 좋은 결과가 있었지. 그게 바로 산만하게 하는 결과가 있어요. 왜 산만하게 할까? 평상시 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연아. 맨날 뭔가 말하려고 했다가 까먹고 나중에 정리한다고 해서 까먹고 네, 맨날 까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니다 보면은요, 무엇이 누락됐는지, 무엇이 빠졌는지, something is missing, 무엇이 빠졌는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 확인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신이 당연히 산만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결론은 한 군데에다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한 군데에 정리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문장 삽입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 문장 instead organize 부분입니다.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주제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법을 몇 가지만 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안 했습니다. 출제위원들끼리. 20번 지문을 쓴 필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솔직히요. 왜냐면 일반적인 어법이 아닌데 그게 뭐냐면 시작부터 나왔었습니다. to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보통 얘들아 일반적으로 명사가 두 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다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원보다는 the other를 써야 되는 게 문법적인 원칙이긴 해요. 두 개의 달력들이 나오니까 한 개는 이거고 나머지 다른 하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필자는 the other로 쓰지 않았네요. 결론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요거로 문법을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to check if something is missing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whether 전환로 가능해요. 일단은요. 근데 내가 그랬지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무조건 if가 되는 건 아니야. 왜 그런지 기억나니? 뭐뭐인지 아닌지의 계열에서 여기에 or not이 나와도 되고 생략이 돼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생략이 된 거네 제비나. 근데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시 끌려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whether or not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if or not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조심할 게 뭐냐면 무조건 if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or not이 삽입이 돼서 변형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계열로 if절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 정리 다 되셨습니까? 해야 할 일들을 두 군데에 나눠서 놓게 되면은 정신이 산만해지고 계속해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정리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커트로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커트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지금도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가 염려스럽지만 제 소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의 It doesn't matter if you use digital or paper media입니다. 그냥 제 지식대로 하겠습니다. 제 소신대로 할게요. 먼저 해석해보자.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요. 이러하든지 않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든지 말든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든지 종이 미디어를 사용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한 카트 끝내고요. 여기서 미디어라는 거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매체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휴대폰에 있는 스케줄러 있죠? 휴대폰에 있는 캘린더 같은 거요. 페이퍼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들고 다니는 것들, 종이로 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종이 수첩,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한 군데에다가 정리하라 그랬지, 아까. 근데 태훈아, 그거를 휴대폰에다가 하던 종이에다가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한 군데에다가 정리하라고. It's okay.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To keep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tasks in one place. 또 나오지? 기록하는 거는 괜찮아. 무엇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적인 업무들을 기록해도 되고
개인적인 업무들, 그게 뭔데? 개인적인 일정이겠죠? 직업적인 업무들과 개인적인 일정들을 그냥 한 군데에다가 기록해도 괜찮아. 결론은 똑같은 말 또 했어요. 어디다가 하든지 상관없어. 종이에다가 하든 휴대폰으로 하든 너 마음대로 해. This will give you a good idea of how time is divided between work and home.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직업적인 일들이나 개인적인 일정들을 한 군데다가 몰아놓는 것은 줄 건데요. 너에게 무엇을 제공하게 될까요? 아주 멋진 생각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말 돌릴게요, 다현아. 이것은 어떤 걸 줄 거냐면요. 좋은 통찰력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뭐와 관련된 통찰력일까요? 어떻게 시간이 나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Between work and home. 직장과 일 사이에서 어떻게 시간이 나뉘어야 할지 좋은 사고를 주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지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지금 해볼게요. 한 군데다가 정리하게 되면은 효과가 무엇이 있었냐면 일터, 직장과 집 사이에서 시간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제가 이런 일이 되게 흔해요. 어떤 일이 흔하냐면은 제 개인용 달력에다가는 업무용 달력에다가는 우리 내일이 6월 4일이죠. 6월 4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업무용 달력에서는 상곡 보강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내 개인용 일정 있지? 내 집에 달력에 보면은요. 저녁 약속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봐봐봐. 이걸 나눠 놓으면은 나는 이걸 캔슬하던가 이걸 캔슬하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 우리가 한 군데에다가 정리해 놓으면은 내가 저녁 약속도 있고 상곡동에 보강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상곡동 보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약속을 잡으면 되겠네. 맞아. 상곡동 보강은 8시에 끝내고 8시 이후에 저녁 약속을 잡으면 되겠구나. 어떻게 시간이라는 게 분배될 수 있는지 좋은 상상을, 좋은 생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전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 놓게 되면은요. 괜히 이중 약속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This will allow you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which tasks are most important. 그렇네. 또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몰아놓는 것은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만들도록 해줄 겁니다. 어떤 결정들을 내리도록 해줄까요? informed. 이게 정보에 기반한이란 뜻이거든요. 정보에 기반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해줄 거다. 말을 좀 돌리면요. 정확한이라고 하면 좋겠죠. 제대로 된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도록 해줄 겁니다. 뭐와 관련된 결정들을 내리는 거냐면 어떻게 묶는지 봐봐봐. 이렇게 묶었어요. 왜? 우리 위치하면 어떤 생각만 나니? 관계대명사만 생각나요. 그래서 선행사가 없죠? 없어요. 이거 의문사거든요. 어떤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지 와 관련된 결정들을 내리는데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요렇게 묶었고 제가 웬만해서 해석 안 써드리는 거 알죠? 수업할 때. 근데 써놨어요. 혹시 헷갈릴까봐. 어떤 일들이 가장 중요한가?
보강이 먼저인가 저녁 약속이 먼저인가? 아무래도 보강이 먼저긴 해. 와 같이 가장 중요한 일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결정들을 내리도록 해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마지막 이점은 정리 안 해드려도 되겠죠? 어차피 이게 그대로 정리가 된 거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좌측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이렇게 누군가는 이게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뭐뭐라면. 근데 이게 만약 뭐뭐라면이니?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한결아. 아니야. 해석해봐.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너가 디지털 미디어나 페이퍼 미디어를 사용한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부사절 접속사 아니라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적어놓은 게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이거 여러분 뒤통수 치는 거예요. 왜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는 명사절 접속사인데 예전부터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님께서 if는 주어로 쓰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지금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너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든 페이퍼 미디어를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가주어 진주어 아닙니까? 결론은 맞아요. 그럼 가주어 진주어 주어의 품사는 명사. 쌤 명사절 접속사 if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수한 명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잘못 가르치신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서 if는 whether로 바뀌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순수한 명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가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해. 안전한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야, 어떤 때에 따라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도 주어로 사용이 가능해 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무책임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구조인 문법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때에는 뭐 그럴 수 있긴 해요. 원어민들도 이렇게 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법이잖아요. 법적인 체제를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법 교재의 일반적인 교재들에서는 그리고 학교에서는 if를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어로 쓰는 걸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내 소신 발언이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분들이 시험 문제 내시니까. 저는요. 나는 얘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얘가 even if의 if라고 생각해요. even if가 뭔데? 심지어 만약에 이러하더라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비록 뭐뭐라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비록 너가 이걸 사용하든지 뭔가 사용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다. 저는 even if 갖고 얘가 생략이 된 거고 부사가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주어 진주어로 보고 싶지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은 whether 자체가 얘들아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어요.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어. 그래서 whether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부사절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사절의 성격을 띠면은 당연히 if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본다면 여기서 if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결론이 뭐야? 그래, 맞아. 헷갈리지. 결론이 뭐냐면은 난 여기서 if 했음이 뭔지 모르겠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할 거야,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럼 그때 여쭤봐, 얘들아. 꼭 여쭤봐. 이게 왜 가주어 진주어인지 여쭤봐요. 당당하게 이렇게 여쭤보세요. 선생님, 명사절 접속사 if 같은 경우에는 주어로 쓰일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때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if를 명사절 if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태우나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사절 접속사로 가야 됩니다. 왜? 보는 관점은 세 가지예요. 제 관점은 even if 같긴 합니다만 가주어 진주어로 볼 수도 있고 whether 부사절이 if죠 전환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내시는 학교 선생님대로 가는 게 원칙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학교에 설명할 때 자신 있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모르니까 자신 있게 질문해 보시고 예의 바르게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주어 진주어라고 할 확률이 가장 커요. 그게 가장 큽니다. 매러의 그 동사의 쓰임 때문에 가장 크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한번 잡아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라고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20번 지문이었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거는 2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두 분. 성빈아 부탁 좀 할게. 그 다음 지문으로 갑시다. 21번입니다. (21번의) 주제문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할 필요성입니다. 이 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직접 사장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게의 사장님이 되어 봐야만 이 글을 아마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는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가게의 사장님이에요. Why do you care? 아니, 왜 그렇게 도대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소비자가 반응하는지에 우리는 왜 그렇게 신경 써야 되죠? 무엇에? purchase는 구매, 물론 동사도 있긴 합니다만 맞는 말인 것 같아, 재환아.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에 반응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신경 써야 되죠? 그러게요. 그냥 구매만 하면 끝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By understanding purchase behavior, 이해해 봄으로써 무엇을 이해하는 거냐면은 이거 아마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하이픈이 있을 건데 post purchase일 겁니다. post가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post industry 하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를 얘기하는 거네요. post purchase, 구매 이후가 되겠지. 구매 이후의 행동을 이해해 봄으로써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가능성일까요? 이러한 가능성인데 whether가 나왔죠? 이때는 확실해. 이때는 if로 바꿔 쓰진 않습니다. 전치사의 if 계열은 될 수가 없죠. 여기선 안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한 소비자가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무엇을 재구매하는데요? 그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과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성빈아,
이러하든지 않든지, 즉 그 소비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갈 거고 또는 그 물건을 반품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정리는 한번 해봅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구매 이후의 행동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비자가 재구매할 가능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의 가게에서요, 어떤 손님이 사갖고 나가는데 되게 짜증나는 표정으로 나가요. 그리고 문도 꽝 하고 나가요. 그러면 아마 그 고객은 다시 오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요, 표정이 되게 환하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는 손님이라면 아마 그 손님은 우리 물건을 다시 사러 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반응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해 보면서 그 사람이 우리 물건 다시 살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나갔으니까는 반품하러 오지 않을까? 라는 식의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We also determine whether the buyer encourage other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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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여기서도 지금 whether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2%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determine의 목적어잖아요. 여러분은 또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러한지 아닌지를 알 수도 있어요. 그 구매자가 장려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매하도록 장려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있대요. The product from you. 말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연지야? 너의 가게로부터 말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장려할지 안 할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을 돌릴까, 성빈아? 이렇게. 야, 그 제품 진짜 좋더라. 너 저기 길 옆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그거 먹어봤냐? 됐다, 맛있거든. 야, 이왕 먹으러 할 거면 거기서 먹으러 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거를 홍보할지 안 할지도 구매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돌리면 편합니다. 재구매할 가능성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념은 뭐였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장려, 말을 돌리면은 제품을 홍보할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야, 은유야.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이 나갔으면요, 아마 그 사람은 주변에 전하지 않겠죠. 대신에 기분 좋게 나가고 만족스럽게 나갔으면은 아마 그 사람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게의 물건을 홍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문장에서요, 2단어로 지금 돌려서 나오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결이는 펜이 놀고 있어요, 혼자서만요. 아유, 그 머릿속에 바로 갖다 박으면 됩니다. 했던 수업 다시 안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혼자 놀고 있으셔갖고 심심하실까봐. 갑시다. Satisfied customers can become unpaid ambassadors. 요걸로 돌려 나오는 거예요. unpaid는 돈을 받지 않는 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아마 해설지에 보면 무급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엠베세더가 뭐냐면 대사입니다. 근데 얘들 이것도 바꿔야 돼요. 대사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외국에 대사관이 있어요. 한국 대사관이 있죠. 거기 왜 그분들이 계시는 줄 알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이 올까? 여기서부터 봐봐봐. 여러분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 누군지 알겠지? 이게 그거라고. 야, 그 제품 진짜 좋더라.
너 거기서 꼭 사봐. 그거 난 완전 맛있던데? 네, 맞아요. 우리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월급 주고 그 사람 고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unpaid ambassadors, 이게 요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갑시다.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받지 않는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for,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대표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콤마 so, 그래서 의미겠네. 여러분 해설지는 또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원칙 철저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도라는 것은 있어야만 합니다. 소비자의 만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the top, 최상위에 있어야 돼요. 뭐에? Your to-do list. 이것도 또 생략됐네요. 안 적혀 있네요. 여러분의 해야 할 목록에, 즉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어져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타인에게 제품을 홍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말을 돌려서 돈을 받지 않는 무급의 대사로 나왔었죠. 물어보지 마세요. 먼저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 만족도를 the top, 꼭대기, 즉 해야 할 목록에 있어서 탑이라 그랬었죠. 최상위 목록에 두셔야만 합니다.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소비자 만족도가 중요한지 알아? 이제 이유 설명돼. 왜 그럴까? people, 사람들은 tend to 부정사,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의견들을 받아들이는데요. 누구의 의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는 경향이 있죠. They know, 목적어 없네요. 목관대가 생략됐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믿는 경향이 있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친구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믿어요. 신뢰한대요, 서연아. 친구들을 믿습니다. 뭐보다 더 많이 믿어요? 광고보다. 언제든지 광고보다는 사람들은 친구들의 말을 믿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They know that advertisements are paid to tell the good side and that they are used to persuade them to purchase products and services. 사람들은 알아요. 무엇을 아는 줄 알아요? 광고들이 돈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왜? 말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데 오로지 좋은 면만 말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그리고 또 무엇도 알고 있냐면 명사절적사서 목적어 병렬이네요. 또 무엇도 알고 있냐면요. They are used to persuade. 그것들, 광고들을 의미하겠네요, 제비나. 광고들이 비동사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는 뜻이지 ing로 바뀌면 안 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알아요. 광고들이요.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알아요. 누구를 설득해요? 여기서의 댐은 people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설득할까? 그렇지. 구매하도록. 뭘 구매해요?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구매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광고가 사용된다는 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비자 만족도가 왜 중요한지 알아? 그 이유는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거든요. 광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재환아, 너가 사장님이면은 맛집 블로그 광고 섭외할 필요가 없다니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 사람들의 입소문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거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믿어서 너네 가게에 가는 거야. 소비자 만족도는 중요하지 않으면 돈 쓰면 돼요. 돈 광고 쓰면 돼요. 광고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 광고는 좋은 면만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거 잘 알아. 또 제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설득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왜 웃냐면은요, 요거 하고 제가 예시 딱 던질 거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라고. 혹시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파란 통 광고 본 적 있어요? 그 약 뭔 줄 알아요?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 다이어트 보조제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그거 샀어요. 2+1이면 하나가 100원이래. 그래서 옥태견이 광고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이버 크게 올라와 있어. 후기도 되게 좋아. 그래서 그걸 샀어. 한 30만 원치를 샀어요. 살 뺀다고. 하루에 2알씩 먹으면 돼. 3-4번. 근데 하나도 안 빠졌어. 오히려 더 건강해졌거든요. 난 살 빼려고 산 건데, 난 그래서 이게 느껴져요. 광고 이 새끼들, 인스타그램 그 좋은 면만 말하기 위해서 광고 고용된 거 아니야? 사람들을 자신의 제품 설득하도록 구매하려고 하더라고. 그럼 봐봐봐. 여러분은 내 말을 믿을 거예요. 광고보다는요. 그럼 그 약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고 말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네. By continually monitoring your customer satisfaction after sale. 그래서 이렇게 하래. by ing죠? 맞네요.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찰함으로써, 모니터가 지켜보다, 바라보다, 관찰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뭘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비자의 만족감을 계속해서 관찰함으로써. 근데 뭐 한 후에도, 그렇지, 판매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소비자의 만족감을 지켜봄으로써 말 돌릴 준비하세요. You have the ability. 바로 여러분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떤 능력인데요?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뭘 피하는데? 부정적인 word of mouth advertising입니다. word of mouth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입소문이에요. 부정적인 입소문 광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말 돌릴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정적인 입소문 광고가 뭐야? 야, 저기 사장님 완전 불친절해. 가지 마.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거기는 안 가겠네요. 이런 나쁜 입소문 광고, 나쁜 부정적인 입소문 광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비자 만족도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배달의 민족 보시면 되겠죠? 리뷰 보시면은 그 별점이 가장 높은데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실제로 여러분 거기 보고 음식 시키지 않나요? 저도 평점 보고 음식 시키거든요. 광고 안 믿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사기당한 적도 있어요. 굿사이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켜야만 그 사장님들, 가게는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1번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 다음은 22번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22번 들어가 볼 준비할 건데, 잠깐 쉬었다 들어갈까요? 세린이 지금 눈 감기는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갑시다. 6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 갈게요. 머리 한번 풀고 오세요.